반갑습니다. 중앙대 위정현 교수입니다. 오늘은 전략논평 12번째 시간으로 지금 문제가 좀 되고 있는,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SBS 드라마 조선구마사의 어떤 사건, 즉, 아니, 사건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습니다만, 조선구마사의 논란을 계기로, 과거에 이제 우리 한국과 중국의 어떤 사이에, 또는 한국과 중국 정부, 또는 한국의 게임과 중국에도 과거에 이제 이런 논란이 있었다. 다만, 정반대의 케이스. 중국이 정부가 항의하고 한국의 게임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즉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왜 중국 정부는 한국 게임의 역사 공정에 분노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그 당시 한국 게임이 의도적으로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만 지금 이번에 이제 조선구마사의 논란을 계기로 생각을 해보면서 과거의 한국의 게임에 정말 이런 강력한 힘이 있었다. 즉, 문화적 파워가 있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 스스로가 그걸 잊고 살아가는 건 아닌가. 그래서 중국의 어떤, 이런 이슈에 대해서 모두 분노하고 또는 거기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면서 또 반대로 한국이 과거에 가졌던 어떤 문화적 파워에 대해서 모두 지금 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대단히 큰 우려에서 이번 전략논평의 12번째를 이 주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왜 중국 정부는 한국 게임의 역사 공정에 분노했는가라는 제목으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SBS 드라마의 조선 구마사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문제가 됐던 것들이 전체적인 어떤 설정과 스토리의 어떤 전개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음식 같은 경우 여기 이제 보이는 장면들이 카톨릭의 어떤 구마사들이 와가지고 퇴마사라고도 이제 불리는 거죠. 엑소시스트라고 불리우는 과거에 이제 그 영화 엑소시스트에서 아주 유명하게 됐던 게 이제 퇴마사입니다만 조선의 어떤 악령들을 퇴치하기 위해서 이제 가톨릭의 사제들이 중국에서 왔다는 이제 이런 전제하에서 이게 됐습니다만 여기 이제 보이는 이런 어떤 음식들이 예를 들면 월병이라든지 뭐 삭힌 어떤 오리알 등등이 이제 주요한 그러니까 음식의 이제 한국의 음식 중에 이게 약간 섞여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주요한 음식으로 즉 이 선교사들, 이 사제들에게 접대하는 음식의 메인 디쉬, 즉 주요한 음식으로 나오면서 문제가 좀 됐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복식이라든지 당시에 이제 중국의 복식들이 그대로 등장하고 있다라든지 특히 이제 조선의 이제 태종이나 세종에 대한 논란, 즉 태종을 상당히 이제 잔인한 어떤 군주로 이제 묘사를 하는 이런 문제들이 이제 역사 왜곡에 대한 어떤 논란들이 좀 번지게 됐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이 드라마의 기획은 이제 킹덤이 넷플릭스에서 크게 성공하면서 여기에 이제 모티브를 따가지고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아마 중국은 물론 이제 글로벌로 좀 전개하려고 시도를 좀 했던 것 같고 주요한 하나의 타겟 시장을 아마 중국으로 좀 잡지 않았나 하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의 논란을 돌이켜보면서 이제 국내 논란이 되면서 어, 몇몇의 이제 이 논객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판타지면 판타지로 보고 날지 뭔 역사 타령인가 하는 주장이 나왔고요. 무슨 콤플렉스의 이심한가 픽션 드라마가 다큐멘터리가 아니고 이런 그래서 상당히 이분들의 어떤 주장을 보면서 야 참 재미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즉 한국이 이제 이런 분들의 어떤 주장이라는 게 상당히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좀 통이 큰 좀 대인다운 풍모에 또 우리가 문화적으로 좀 관대함을 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 또는 이 판타지와 역사를 좀 구별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나름의 어떤 합리적인 어떤 발언이라고 보입니다만 근데 이제 세상이라든지 어떤 역사라든지 아니면 국가 간 관계 또 역사에 대한 인식 등등은 우리가 이런 관대함을 보여주고 우리가 이제 타국에 대해서 이해의 폭을 넓혀준다고 그래서 자동적으로 다른 나라도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니라는 점, 이 점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조선구마사를 계기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하는 게 바로 이러한 포인트들입니다. 2000년대 중반에 제가 이제 모두의 한국의 게임이 그걸 이제 굳이 우리가 이제 역사 공정이라고 제가 이제 이름을 붙여봤습니다만 사실은 한국의 게임이 의도적으로 뭐 역사 공정을 해서 역사를 왜곡한다든지 이런 의도는 없었고 지금도 없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중반에 이제 어떤 아주 재미있는 제가 이제 회의를 했었고 이제 그게 이제 중국 정부의 사실 솔직한 의견 그리고 그들의 우려를 접할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한번 예로 들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2000년대 중반에 제가 한국의 문화부, 당시 이제 문광부라고 불렀습니다만, 문화관광부라고 불렀습니다만, 한국의 문화부 대표로 파견되어서 중국 문화부의 국장과 단독 면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면담장은 역시 이제 중국은 스케일이 큰 국가이기 때문에 정말 말 조금 과장하면 거의 뭐 운동장만한, 거의 축구장만한 크기의 회의실에서 저는 이제 저하고 이제 배석자들 몇 명이 같이 있었고 통역이 좀 들어왔고 상대방 이제 중국 정부도 문화부의 국장이 앉았고 담당 과장과 이제 사무관이 같이 앉았던, 사실은 몇 명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근데 어쨌든 회의장은 운동장만 했던 아주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주요한 의제가 무엇이었냐면, 왜 굳이 제가 이제 민간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이제 문체부, 당시 이제 문광부의 대표로 파견되었었냐면, 당시 이제 한중의 게임 산업 협력을 위한 게임 산업의 어떤 건전한 발전이나 화두, 즉 기술과 문화적인 협력이 대단히 중요했고, 중국 정부가, 특히 중국의 어떤 문화부가 강력하게 요청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게임을 기반으로 한 문화적 교류, 그리고 기술적인 교류, 협력을 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전략과 방안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사람을 좀 보내달라라고 요청이 왔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가게 됐었던 경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제 중요한 시대적 배경으로 보게 되면, 한국 게임이 중국 시장의 절반 이상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불과 그 당시가 대략 한 2005년, 6년경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 당시 한국의 게임은 직전에는 한 2004년 이때는 한 70% 정도 시장 점유율, 2006년 정도가 되면 한 50% 이상의 어떤 시장 점유율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게임은 아주 강력한 중국 시장의 정말 원탑, 강력한 하나의 싱글 플레이어라고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게임사들은 한국 게임을 카피하게 급급했던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모든 어떤 법제 또는 게임 산업에 대한 정책, 게임의 역기능들, 예를 들면 뭐 과몰입 등등의 정책들을 중국 정부는 참고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던 바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과 이제 문화적인 협력이었으면, 중요한 아젠다 중에 몇 가지가 이제 기술을 어떻게 한국 게임이 중국 게임사 공동으로 기술을 도입해서, 그러니까 기술을 이식해서 이전해서 개발할 것인가 하는 것과 더불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게임 가몰입 현상들, 예를 들면 중국의 정말 게임 가몰입은 한국이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스케일의 그런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문제들을 어떻게 같이 좀 논의하고 협력해서, 주로 이제 한국이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그 한국의 노하우를 가지고 중국이 함께하는 이런 형태의 어떤 구조였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저 의외의 말,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이 나왔습니다. 즉 실크로드 온라인에 대한 중국 정부의 항의가 있었습니다. 저에게 직접. 그래서 우리 정부는, 즉 중국 정부입니다. 어떤 말들이 있었냐면, 우리 정부는 한국 게임의 역사 왜곡에 대해서 강력하게 우려한다라는 발언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게 어떤 게임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실크로드라는 게임인데, 실크로드라는 게임은 역사적인 중국의 국경선보다 작은 영역을 표시하고 있다. 이게 주요한 이유였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실크로드의 그 당시에 실크로드 온라인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만, 게임에. 근데 그게 그런 어떤 역사적인 국경선이 중국 정부가 어떤 문제를 삼을 만한, 또 항의할 만한 그런 이슈가 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었고, 뿐만 아니고 실크로드 온라인은 테마는 이제 실크로드, 당시 이제 중국과 서역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판타지의 게임이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어디까지나 판타지였기 때문에, 실크로드라는 어떤 모티브만 빼고 나머지는 완전히 판타지의 세계였기 때문에, 그게 이제 국경선이 어떻고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한국에서도 그렇고 플레이하는 유저들도 별 관심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실크로드 온라인이라는 게임은 어디까지나 판타지의 RPG 판타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은 그런 식으로 좀 당시에 정확한 역사적 고증 등등은 그렇게까지 대단한 의미가 없을 것이다 라는 어떤 발언을 했습니다만, 근데 이제 이 부분이 마지막 부분에 어떤 부분에서 중국 정부가 뭘 우려하는지를 잘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게임을 즐기는 중국 청년들은 게임을 역사적 사실로 오해할 우려가 있다라는 게 그분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의 정말 강력한 우려는 뭐냐면, 실크로드 온라인이라는데 당시 중국의 어떤 국경선이 실제보다는 훨씬 더 넓었었는데, 컸는데, 게임 내에서는 그보다는 작게 표시가 되어 있고, 이런 작게 표시되어 있는 국경을 실제 어떤 국경선으로 중국의 젊은이들이 오해할 우려가 있다라는 게 그분의
어떤 우려와 항의 그리고 요구였습니다. 중국 정부는 저에게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한국에 가서 해당 게임사에게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 뭐냐면 신속한 게임 콘텐츠 수정을 요구한다고 저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한국의 문화부와 그리고 해당 게임사에 전달을 해서 이 부분이 원만하게 수습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저에게 전달을 했었습니다. 저의 답변은 이거였습니다. 이것은 개별 회사의 게임이기 때문에 정부가 관여해서 요구할 사안은 아닙니다. 한국은 기업에 대해 법을 넘어, 즉 법을 초월해서 또는 법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특히 실크로드 온라인이라는 것은 판타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판타지의 세계에 대한 부분을 그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판타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디까지나 판타지로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지만 중국 측의 답변은 이해할 수 없다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당시 회의석상에서 아주 여러 가지 많은 어떤 논란이 좀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이제 중국 정부에 저는 그 회의에서 또 하나 좀 강하게 느꼈던 게 뭐냐면 중국 정부의 파워가 얼마나 큰 건가, 즉 정부의 권한과 정부의 어떤 파워라고 해야죠, 힘이 얼마나 큰 건가 하는 것들을 당시에 좀 느꼈습니다만 중국 정부의 공무원을, 그러니까 당시 이제 국장이나 과장 또는 사무관 등등의 공무원의 얼굴을 중국 게임사의 임원들이 쳐다보지 못하는 걸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아, 한국과 참 다르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됐고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의 민간과 정부라는 그런 어떤 대등한 관계가 아니고 정부의 의견을 경청하는 분위기의 어떤 민간이라는 어떤 이미지를 저는 인상을 좀 강하게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주로 이제 질문을 하고 서로 이제 답변을 주고받았습니다만 이런 어떤 중국 게임사의 임원들은 그때 배석을 했던 임원들은 이 공무원들에게 질문을 하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왜 질문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들은 아무런 코멘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참 다르구나. 그래서 한국식의 정부, 특히 이제 우리는 민주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이 지금 민주화된 정부에 대한 이미지가 강합니다만 한국식의 정부나 공무원에 대한 이미지로 중국을 해석하는 데서 오는 정말 많은 한국의 실수가 지금도 있습니다만 과거에도 정말 무수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좀 인식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중국의 정부는 특히 이제 당시 회의를 했던 중국 정부의 고위 관리는 저에게 한국의 게임, 중국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한국의 게임에 대해서 그 내용과 사실은 이제 내용의 스토리 전개도 아니고 당시 이제 배경이 되는 국경선의 이제 선긋기였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수정을 요구했던 그런 전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게임이 중국 시장을 지배하고 있었을 때, 즉 문화적으로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을 때 그때 나왔던 중국 정부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의 농객들은 좀 순진합니다. 지금의 사회는 어떤 글로벌 소프트 파워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자국의 문화적, 우리가 좋건 싫건 자국의 문화적 역사적 파워로 과시하고 싶어하는 각국의 경쟁에 휘말려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미국은 이제 트럼프가 들어선 이래로 지금 이제 퇴임했습니다만 위대한 미국의 재건이라는 그 이제 슬로건 하에서 미국을 다시 이제 재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좀 많이 했었고 일본도 역시 그런 어떤 국가주의적 움직임들이 좀 보이고 있고 러시아, 중국, 심지어 북한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런 글로벌 사회는 각국의 어떤 소프트 파워, 문화적 파워, 역사적 파워로 과시하고 싶은 경쟁에 우리는 휘말려 있습니다. 물론 역사는 재해석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논란을 피하려면 완전한 판타지로 가는 게 맞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킹덤이 대표적인 하나의 사례가 됩니다. 킹덤은 대략 한 15세기에서 16세기에 조선을 배경으로 했다고 설정을 깔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왕조 시대에 어떤 왕 시대에 어떠한 사건들이 정확하게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는 설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조선시대라는 모티브 외에는 나머지는 다 판타지로 이제 꾸미고 있는 거죠. 물론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복식이라든지 예를 들면 지금 넷플릭스를 통해서 전 세계에 발신이 되면서 방영이 되면서 한국의 갓에 대해서 정말로 이 전 세계인들이 흥미로워하고 그 디자인에 대해서 감탄하고 뭐 이랬다는 우리가 이제 이야기도 좀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그런 어떤 한국의 복식과 당시의 어떤 조선시대에 대한 어떤 의상 등등은 비교적 좀 잘 재현을 했지만 나머지는 스토리는 거의 판타지로 했던
그런데 이제 조선구마사 같은 경우는 판타지인데도 불구하고 조선시대나 뭐 태종, 세종 등을 이제 등장시키는 이런 어떤 그래서 이제 역사 왜곡의 논란에 휘말리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킹덤과 다른 점은 당시에 이제 조선시대라는 배경, 그리고 태종과 세종이 등장하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음식이나 복식이 왜 중점적으로 배치가 되는가 하는 이슈입니다. 즉, 이 부분은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떤 시장의 가능성, 중국 수출 가능성을 생각을 염두에 두고 이제 기획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을 배경으로 했고 시대적 배경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음식이나 주력 어떤 소품들이 철저하게 한국의 당시의 어떤 문화라든지 한국의 그 당시에 실증적 고증이 안 된 채로 완전하게 어떤 판타지의 세계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판타지도 어떤 중국의 어떤 음식들이 전면에 배치되면서 문제가 됐던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제 그런 우리가 이제 판타지를 판타지로 봐야 되냐 하는 일부의 어떤 논객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반대로 이런 질문을 그분들에게 해볼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드라마가 중국의 당나라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중국 영토 절반을 통일신라가 지배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판타지로 설정한다면 과연 중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지금 현재 어떤 중국의 분위기에서 아마 용납이 되기 어려운 아마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역사는 철저히 판타지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어떤 배경들은 비교적 충실하게 좀 재현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번 사건은 몇 가지 어떤 중요한 논란을 넘어서 어떤 판의 역전을 보여준 하나의 중요한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즉 중국 자본의 한국 콘텐츠 시장의 지배를 여실히 보여주었던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콘텐츠 기업 중에서 이미 게임 산업과 그리고 제작사, 콘텐츠 제작사 또는 드라마 제작사에 이미 중국 자본이 진입하면서 그 가능성은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게임 기업의 중국 텐센트 자본의 무차별 진입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으며, 반대로 한국 게임사는 텐센트 자본이 들어오기를 모두 기다리는 참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텐센트는 한국의 게임 2개, 즉 크로스파이어하고 던전 앤 파이터 2개의 게임이 오늘날의 텐센트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반대로 텐센트는 막대한 자본을 동원해서 한국의 게임사 3N을 포함해서 한국의 어떤 게임사도 쉽게 사버릴 수 있는 그 정도의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고, 반대로 한국의 게임사들은 그런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절치부심하면서 경쟁력을 키우기를 노력보다는 텐센트 자본이 들어와 주기를 기다리는 정말 놀라운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10여 년 만에 벌어진 판의 역전입니다. 즉 한국과 중국이라는 하나의 판이 역전돼 버렸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저는 우리나라의 어떤 실크로드 온라인을 가지고 중국 정부가 어떻게 항의를 했고 어떻게 강력하게 개선을 수정을 요구했는가 하는 것들을 예를 들어 보여드렸습니다만, 이건 사실 국내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제가 당시 회의에 참여하면서 회의 대표단으로 참여하면서 직접 겪었던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는 정반대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화 역사는 경제력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특히 미국은 2차 대전 후에 세계를 지배하는 경제대국으로 부상했습니다.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유럽은 완전히 초토화됐고, 그리고 중국이나 아시아, 일본 등등도 전쟁으로 파괴되기 때문에 유일한 강대국으로 등장할 수 있었던 게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세계를 지배하는 경제대국으로 부상을 하게 됐고, 결국 이후 팍스 아메리카나라는 모토하에서 미국 문화의 세계적인 지배력을 가지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디즈니라든지 헐리우드 영화 등등은 정말 팍스 아메리카나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문화적 산물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번 사건도 단순하게 하나의 어떤 해프닝 또는 SBS가 실수를 했던 하나의 또는 작가의 의도가 이런 걸 넘어서서 이미 판이 뒤집어지고 있다. 그래서 한국과 중국의 어떤 게임 산업이 한국과 중국이 역전되었듯이 이제는 전체적인 콘텐츠 시장 전반에 걸쳐서 중국 자본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이것은 하나의 중국의 문화적인 어떤 확장 또는 팽창의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SBS 조선구마사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이제 판의 역전이라는 하나의 중요한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 그래서 이 드라마에 대한 내용에 대한 본질을 넘어서 좀 더 근본적으로 이 문화라는 소프트 파워의 어떤 역전 현상, 또는 한국의 한국이 만들어낸 소프트 파워를 중국이 흡수해서 전 세계의 중화 소프트 파워로 갈 수도 있는 하나의 가능성이 이미 열려 있다는 점,
그 과정에서 생긴 하나의 해프닝이 아닌가 또는 사건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점에서 드라마에 대한 논란을 넘어서서 좀 더 본질적인 고민을 할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전략 논평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